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정은지입니다. 지난달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한바탕 비가 쏟아지다가 금세 뙤약볕이 내리쬐는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여름철 피부 관리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충청북도 영동에선 여름철 피부 관리 이것 덕분에 걱정 없다고 합니다. 하얗고 탱탱한 그 모습처럼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귀한 보물, 은이버섯 때문인데요. 예부터 버섯의 왕으로 손꼽히던 은이버섯 만나러 영동으로 함께 가시죠. 화창한 여름날, 우리의 박현수 리포터, 뭘 그리 열심히 찾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시청자 여러분. 요즘 날씨 참 덥죠? 이 햇볕이 뜨겁다 못해 따가운데요. 그래서 제 피부가 상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 영동에 이 피부 미용에 그렇게 좋다는 식재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아니 그런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있는 거지? 누구세요? 피부 미용에 좋은 식재료를 찾는다고? 그럼 이것만한 게 없지. 그게 뭔데요? 따라와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버섯입니다. 그 이름도 모양도 독특한 은이버섯인데요. 중국 최고의 미인 양귀비와 서태후가 항상 곁에 두고 먹었다는 그 귀한 버섯 만나러 지금 함께 가시죠. 귀한 버섯 찾아 따라간 곳은 충북 영동에 있는 한 버섯 농원. 이곳에서 뽀얗고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기특한 식재료 은이버섯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어서 들어오세요. 짜잔!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은이버섯 재배 농가입니다. 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은이버섯이네요. 네. 정말 예쁘게 잘 생긴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귀하다면서요? 아유, 이거 귀하다마다요. 이 버섯은 배양하기도 힘들고, 길러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한 번밖에 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폐기 처분해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이 버섯의 고향이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이 버섯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하지를 않고요. 처음에 네덜란드 학자에 의해서 이 종균이 채취가 돼서 야생에 있던 것을 이제 배양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량 생산에 또 성공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이 귀한 버섯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생소한 은이버섯. 우리나라에선 흰 모기버섯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순백색의 반투명한 젤리 모양이 닭벼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은이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서 재배법이 까다로운데 더위가 일찍 찾아온 올해 재배가 더욱 어려웠다네요. 다른 버섯들은 온도 맞춰주고 뭐 이렇게 되면은 잘 자라는데요. 또 자기가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좀 쉬었다가 또 나오고 또 쉬었다가 나오고 하는데 얘는 한번 조건을 안 맞춰주면은 특히 온도가 20도에서 한 25도 이상이 그걸 벗어나면 얘네들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제 이런 외국처럼 농약이나 뭐 이런 뭐 살충제나 이런 걸 뿌리면은 벌레도 안 생기는데 그것이 많이 생깁니다. 무농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종균도 이걸 배양을 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한 10,000개, 20,000개 하면 한 5,000개, 6,000개가 못 쓰고 버려야 되는 그런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은이버섯을 비롯한 각종 희귀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이명철 대표. 어려움도 많았지만 영동의 깨끗한 환경 덕분에 은이버섯 재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 은이버섯이요. 네. 희귀한 만큼 그 효능도 진짜 탁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대체 어디에 좋은 건가요? 아이고 어디에 좋냐고요? 4가지에 좋습니다. 네 가지요. 첫째, 비타민 D가 많아서 골다공증이나 연골, 뭐 관절, 척추에 최고로 좋고요. 또 두 번째로 최고로 좋은 거는 또 신장을 강화시키고 또 폐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피부 쪽으로 또 연관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피부에 좋습니다. 피부요? 네네. 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저도 이 은이버섯을 먹으면 양귀비처럼 예뻐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은이버섯은 한의학적으로 폐와 기관지, 신장을 튼튼하게 하며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비타민 D가 많아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은이버섯 피부에만 좋은 것이 아니었군요. 뼈를 건강하게 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자랑한다는데요. 재배 기간이 길어서 아직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지 못하지만 은이버섯의 효과가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버섯은 이제 준비 기간이 종균 배양할 때가 60일 걸립니다. 그래서 종균이 다 배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데 한 달 반이 걸리는 아주 길게 자라는 버섯입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은이버섯들은 6월 하순경부터 출하되는데요. 모양이 독특해서 채취하는 방법도 어렵냐고요? 아니죠. 이렇게 똑똑 따내면 끝! 참 쉽죠? 탐스럽게 생긴 이 은이버섯 맛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맛이 어떤가 한번 잡숴보세요. 어?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럼요. 그냥 먹어도 되죠.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게. 쫀득쫀득한 게 식감이 좋네요. 아니 근데 이 은이버섯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을까요? 요리 많이 할 수 있죠. 백숙 같은 거 할 때도 넣어도 좋고, 그리고 저 탕 종류, 탕으로도 해서 아주 볶음 요리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수프로도 아주 상당히 잘 활용해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이버섯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들 해주시면 좀 안 될까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럼요. 그러면 당장 가요. 먹으러 가시죠. 그렇습니다. 피부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은이버섯 요리 드디어 맛볼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은이버섯을 이용해서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죽과 샐러드와 저기 삼계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듣기만 해도 상당히 배가 고픈데요. 그렇죠? 혹시 뭐 은이버섯을 이용해서 만들 때 뭐 주의할 점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특별히 없지만 은이버섯을 요리하기 30분 전에 불러놓으시다 하시면 부드럽고 탱글탱글하면서 아주 좋아요. 네, 그렇구나. 식감도 좋고.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뭐부터 만들면 그럼 되나요? 일단 죽부터 만들어 볼까요? 죽부터요? 예. 자, 은이버섯 요리 시작됩니다. 당근, 파프리카 그리고 불린 은이버섯을 다져주시고 쌀과 함께 서서히 끓여주다가 마지막으로 은이버섯을 넣어주면 완성! 이게 은이버섯 죽입니다. 다음은 삼계탕을 만들어 볼까요? 압력밥솥에 푹 익힌 삼계탕에 은이버섯을 뭉텅뭉텅 찢어 넣어 주기만 하면 끝! 마지막으로 은이버섯 샐러드. 은이버섯을 비롯한 갖가지 채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소스를 뿌려주기만 하면 근사한 샐러드가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저는 귀한 버섯이라서 약재로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네요. 그럼요.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콜라겐 덩어리 은이버섯은 쫀득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신기한 점,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다. 어때요, 여러분? 제 얼굴 좀 탱탱해졌나요?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라는 말이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은이버섯 챙겨 드시면서 내 피부까지 건강하게 챙기세요. 다른 곳엔 없습니다. 충북 영동에서만 만나볼 수 있죠. 독특한 생김새의 맛과 효능까지 100점 만점짜리 버섯 은이버섯. 중국 최고의 미인들이 사랑했다는 은이버섯으로 여러분들도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 여름은 은이버섯으로 건강 챙기세요.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시골살이. 땅이 주는 소출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웃에게 나누며 기쁨을 찾는 소박한 삶입니다. 더 뻗으려고 그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더 아름답게 또 꽃도 많이 피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나 이 식물의 한평생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죠. 예.
제비 소리를 들으며 최호철 소장은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그는 요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남들은 그를 웰다잉 전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에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에 대한 삶의 정리,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의 여생의 계획, 그리고 생의 마무리 교육, 이걸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은 이 노인들에게만 시켜서 될 일인가, 학생들에게도,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이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 강원 웰다잉 연구소를 연 이후 그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달렸을까 막 이러는 거. 우리가 유언장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임박해서 자손들에게 남기는 이런 그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사후에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언장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수의 같은 거, 비싼 수의를 하지 말라든가, 화장하니까, 또 장례식은 이렇게 치러다와, 또 장례식 때 입을 예복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밝혀두고요. 또 기일과 성묘일에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다와 라고 적어놓기도 하고요. 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요. 네, 뭐 쉬는 시간이 있고 해서 쓰는 시간이 체크하고 강의하면서 체크하는 네, 강의하면서 여기 이렇게 체크합니다. 이제는 웰다잉을 전하는 일이 그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호철 서장의 열정에 공감한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이 내가 이런 서비스는 반드시 받기 때문에 여긴 체크하지 않고 이건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사전 의료의향서, 사전 장례의향서 등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 교육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대로 유언을 남기지 않아 자식들을 불화하게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당당하고 멋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깨끗한 마무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제 노후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서 나는 여기 참여하게 돼 있어요. 무신이 보람이 있어요. 네, 아주 보람 있고, 또 요걸 가서 이렇게 웰다잉, 그러니까 내 삶을 정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노인네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그분들이 피부와 닿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노인 인구가 늘어가고 우리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웰다잉인데 한번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몇 번 망설이다가 한번 이제 발을 들여놓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봉사할 이제 그런 내용이로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봉사를 시작해서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몇 군데 가서 경로당이나 뭐 복지회관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호응도 좋고, 또 죽음에 관한 얘기를 지금까지는 책상 위에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작년에. 옆에 계시는 분은 오늘은 강릉 노인대학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합니다. 이종행 선생님이십니다. 전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져도 날 살리지 말라. 노년을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죽음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의를 듣는 노인들의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웰다잉, 이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안타까운 게 생명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결정권이 전혀 없어요. 나는 지금 살고 싶은 마음 억지로 죽는 자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그 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 죽음을 관여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그 고민을 하게 하는 이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저뿐 아니라 어느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지난 일에 대해서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이제 모든 걸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 그런 걸 저도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런 교육을 와서 진정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에 와 닿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전부 다 메모해가지고 가서 저희 남편한테 가서 집에 가 또 전달했습니다. 말기암 증상으로 해서 이제는 도저히 2, 3개월 사전 의료 의향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기에 연명 치료를 통한 삶과 죽음의 선택도 본인 스스로 하자는 것이죠. 뭘 꽂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8개의 관을 꽂아서 이때부터 말을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 병원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방문했을 때 앉아있어 문병 가고 이럴 때 호흡기 끄고 아무 의식이 없는데 그거 보니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나는 이 다음에 병이 나면 일절 병원에 가서 링기도 꼽지 말고 그 호흡기도 꼽지 말아라. 평생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살아온 최호철 선생. 노년의 삶을 봉사자로 살겠다는 그의 다짐은 우리에게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죽음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제 몸속의 달란트는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달란트는 달란트가 아니다. 이 말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00세 청춘 오늘도 만나러 갑니다. 주인공을 찾아온 곳 대전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재밌는 인형극으로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보훈 실버 봉사단. 평균 나이 69.2세. 모두에게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로 불릴 어르신들이지만 한 손에 인형을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인형극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 웃음꽃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어머님들도 웃고 계시고 인형들도 웃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님도 웃고 계시고.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 거예요? 이거 인형이 움직이는 게 예. 제가 움직이지만 참 재밌어요.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는요 어린이들한테 실종되지 않도록 인형극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야 실종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인형극으로 이제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5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습을 많이 못해서 많이 못 나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불러주는 데도 있고 좋아요. 재밌어요. 야. 지금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요. 여기 인형도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유괴범입니다. 어린이 친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5월 24명으로 활동을 시작한 보훈 실버 봉사단. 모두가 보훈 가족들입니다. 어머님도 한 손에는 역시 인형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형은 또 어떤 인형이에요? 엄마입니다. 엄마, 역시 네. 엄마의 전형적인 파마를 했는데 참 파마가 잘 나왔어요. 털이 살아있어요. 지금 실버 봉사단이 이 인형극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보훈 실버 봉사단은요, 우리 보훈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라 사랑, 우리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시민들과 우리 또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홍보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요즘에 저희들이 활발하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저희 인형극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어머니에게 잠깐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예. 어머니, 아까부터 보니까 MC 본능이 있어. 제가
자, 이렇게 옆에 바로 마이크를 넘기시는 거예요? 야, 보니까 이 인형극단의 MC예요, MC. 맞죠? MC. 자, 어떻게 하자고요? 마이크를 어떻게 하자고요? 네? 마이크를 어떻게 하자고? 옆으로 넘깁니다. 자, 마이크를. 예. 그 무슨 얘기 들어봐야 되나요? 예, 이제 제가 또 얘기해야 돼. 그 외에 봉사는. 예. 그 위에 봉사는요, 실버 봉사단이 이렇게 인형극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현충원에 가서 묘비 닦기라든가 또 그 위에 생화 같은 게 오래되어 있으면 나중에 시들잖아요. 그거 작업도 하고요. 그것도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분리 작업도 하고요. 또 한송이 헌화라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그 무용고 묘역이 있거든요. 이제 오래되신 분들 그 동안에 자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한송이 헌화도 해드리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노인 양반들이 그곳에 이렇게 오셔서 참배할 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항이 또 뭔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아버지가 나라에 6.25 때 돌아가시고 난 우리 자녀들이에요. 봉사단원들의 공통점은 한국전쟁 때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이라는 건데요.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에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는 단원들. 그들의 나이 1살, 2살 혹은 3살쯤은 되었을까요? 평생 동안 느껴온 커다란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추억도 기억나진 않지만 언제나 그리운 아버지. 구구절절 살아온 사연은 끝이 없지만 봉사단원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대전시 송천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 오늘 이곳에서 봉사단의 공연이 계획돼 있는데요. 작은 공연이지만 무대 설치부터 출연까지 모두 단원들의 몫입니다. 인형극이 펼쳐진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아이들은 들뜬 모습인데요. 드디어 인형극이 시작되고 떠들썩하던 교실은 어느새 조용해집니다. 단원들이 준비하는 공연은 어린이 유괴 예방 인형극인데요. 이야기 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아이들. 어떤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 인형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 동산을 가도 될까? 안 될까? 봉사단의 무대가 끝날 때쯤 인기 스타 뚱뚱이가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뚱뚱이에요. 낯선 사람이 같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들의 뜨거운 반응 느껴지시죠? 나라의 몸을 바친 아버지, 고귀한 뜻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보훈실버 봉사단.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려는 노력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살맛나게 만듭니다. 이 색깔들 좀 봐. 어머, 이건 뭐야?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이 강렬한 색깔 또 나랑 또 잘 어울리지. 어우, 명품이 따로 없구만. 이건 또 뭐야? 어머, 색깔 곱다. 우리 집에 다 갖다 놓고 싶네, 그냥. 네, 예쁘죠. 우리나라 전통 한지로 만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걸 한지로 만들었다고요? 한지의 매력을 아시나요? 약해 보이지만 천년을 이어온 세계 최고의 종이 한지. 옛 선조들의 지혜와 위대한 한지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괴산 한지 체험 박물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괴산 한지 체험 박물관.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며 전통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한지의 역사는 물론 교육과 체험의 공간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나라 전통 한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지 박물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해요. 예, 이 한지 박물관은 이제 2013년 이제 11월 8일 날 이제 정식 개관을 해서 이 한지의 역사, 한지의 쓰임새, 한지가 고려 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요 다양하게 쓰여져 온 그런 역사관이 있습니다.
괴산 한지체험박물관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17호 안치용 한지장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통 한지를 지키고자 하는 한지장의 집념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지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지만 더 특별한 매력, 바로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 지금 당나무 손질하고 계시나 봐요. 네, 지금 이 당나무 가지가 난 자국이라든지 서로 부딪힌 자국에 티가 생겨서 깨끗한 종이를 뜨기 위해서 이 티를 골라야 됩니다. 이 딱딱한 당나무가 한지로 재탄생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 그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그 종이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한지의 주 원료인 당나무는 섬유가 여리고 부드러워서 종이 만들기에 최고라는데요. 원료를 섞은 후 여러 번의 물질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지. 이곳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직접 예쁜 한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나뭇잎까지 넣어주면 고운 빛깔의 독특한 한지가 만들어집니다. 툭툭툭툭. 종인데 종이. 물질도 쉬운 게 아니었네요. 예, 이 과정이 이제 한지를 물에 종이죽을 풀어서 곱게 풀어서 이제 한 장씩 여기서 떠서 물 빼서 말리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나무판이나 황토 구들장에 한지를 말렸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철판 건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99번의 손질을 거친 후 마지막 사용하는 사람이 100번째로 만진다 해 백지라고도 불리는 한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이게 보기에는 뚝딱 만든 것 같지만 전통 방식이 어우러진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전통 방법을 이용해서 요즘에 현대 사람들이 바로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게 좀 개량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체험해서 본인이 만든 거는 직접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약간 개량된 한지 만드는 방법이죠. 아이들도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지의 역사를 배웁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직접 한지를 만들어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제작 과정을 쭉 지켜볼 수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많은 교육도 되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현재 이곳 한지박물관에서는 특별한 기획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한지로 만들어진 생활용품에서부터 예술작품까지 다양한 희귀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인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는 모습에서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언뜻 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유물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건데 요지연도라 해가지고 그 서왕모가 신선들을 모시고 그 요지연에서 연애를 이제 베푸는 요게 또 좀 귀한 유물이죠. 네.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천년의 세월을 견딘다는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 이곳에 있는 40여 점의 희귀 유물 모두가 전부 한지로 만들어졌다니 정말 대단하죠? 이건 모양이 꼭 모자 뒤집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궁에서 쓰던 그 왕비가 나들이 때 메고 나가는 이게 이제 지승 핸드백이라 해가지고 이게 좀 귀한 자료죠. 핸드백 여자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렇죠. 그 이게 지금 핸드백이요? 이제 은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은으로 줄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소실이 되고 요 지승만 남아 있는 거죠.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이 관장님이 소장하신 거예요? 한지로 만드는 거고 또 제가 3대째 한지를 하다 보니까 그걸 한 점 한 점 모으게 돼 가지고 이렇게 희귀 유물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오, 그러면 이 전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정식적으로는 이제 5월 31일까지고요. 이제 손님들이 또 못 보신 손님들이 뭐 문의나 이렇게 뭐 연락이 오시면 이제 연장해서 이제 관람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한지 고유의 멋을 더해주네요. 형형색색의 한지 공예품. 이 한지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대요.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다양한 용품들이 한지를 통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아기자기한 그릇부터 예쁜 꽃을 수놓은 부채까지 온 가족이 함께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붙여봐, 서연아. 저희 가족과 함께 만든 부채 이쁘죠?
오, 이쁘다. 아니, 저도요, 이 여름을 대비해서 부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전통의 멋을 지닌 한지 공예품들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저도 보고만 있을 순 없죠. 한지 공예품에 도전해봤습니다. 알록달록 색을 넣어 만드는 예쁜 부채예요. 짠! 자, 이 부채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부채입니다. 원래 이 여백의 미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만큼이나 열심히 만들고 계신 우리 아버님 계셨거든요.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직접 만드니까 너무 애착이 가고 팔각 가방 가지고 과자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전통의 멋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한지 박물관으로 오세요. 옛 선조들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괴산 한지 체험박물관. 그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우리나라 전통 한지. 그 매력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한여름이 되면 덥다는 말만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열치열인데요. 날씨가 더울수록 뜨거운 음식으로 몸을 보양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열치열이라고 해도 땀이 주르륵 흐르고 입맛이 없을 정도로 무더운 날엔 뜨거운 음식보다 역시 시원한 이것 한 그릇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바로 쫄깃한 면발과 시원한 국물의 만남, 냉면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는 한방에 날리고 잃었던 입맛은 되찾아주는 이색냉면 맛보러 부산으로 떠나보시죠. 때로는 맵게, 때로는 깔끔하게 매년 이맘때면 자꾸만 찾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시원한 면 요리가 돌아왔다. 쫄깃한 면발과 시원한 육수의 환상궁합. 이가식을 좋아합니다. 무더위에 집 나간 입맛 단번에 잡아주고 뼛속까지 얼얼하게 만들어줄 시원한 면 요리의 향연 속으로 함께 가시죠. 시원한 면 요리를 찾아온 첫 번째 가게. 어디 보자. 어라, 면은 안 보이고 김이 모락모락 수북하게 쌓인 닭고기? 쫄깃하니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잘못 찾아왔나? 아, 예, 잘 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면요리의 재료인 토종닭입니다. 보기만 해도 온몸이 서늘해지는 살얼음 육수에 육질이 살아있는 닭고기, 개운한 열무김치, 입안을 착착 감싸는 메밀면까지 올려주면 이게 바로 초계국수랍니다. 초계국수 특유의 담백한 육수 맛을 내기 위해선 좋은 닭이 필수겠죠. 육수가 시원하고 그다음에 닭 그 고기가 쫄깃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토종닭을 씁니다. 큼지막한 닭을 깨끗이 손질한 뒤 황기, 헛개, 엄나무 등 17가지 약재와 함께 푹 끓이면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책임질 육수가 탄생합니다. 지금 10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12시간 삽니다. 손수비져 미리 숙성시켜놓은 쫀득한 메밀 반죽을 넣자 빛깔 고운 메밀면이 차르르 탱글탱글 한눈에 봐도 탄력이 느껴지는 수제 메밀면. 메밀이 이제 그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게 혈관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면을 또 써봤는데 다른 면은 좀 안 맞아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메밀은 그 성질이 차가워서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와 환상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사장님이 직접 담가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인 열무김치를 취향 따라 마음껏 올려주면 활용점정. 보고만 있어도 침이 고이는 초계국수 완성입니다. 뽀얀 닭육수 속에 담백한 닭고기살과 열무김치가 가득. 여름철 원기 충전을 위한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닭. 시원하고 담백한 초계국수의 매력에 푹 빠진 손님들.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함에 어우 감탄을 연발하는데요. 이가식을 좋아합니다. 요 육수가 입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이 있고 그리고 열무하고 이 닭가슴살이 이 몸이라고 이래 매치가 돼가지고 이래 들어가는 게 참 자연스럽게 씹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억수로 부드러운 것 같아요. 좀 맛이. 여름에는 뭐 금상첨 아닙니까? 여름 시원하니까 더울 때 이 한 그릇 먹고 나면 막 오장육부가 시원한 게 아주 좋습니다. 초계국수에 대적할 두 번째 음식은 짬뽕. 어디 뭘 드시나 계시나 살펴보니 짬뽕은 짬뽕인데 면발을 거침없이 후루루룩 심지어 벌컥벌컥 국물을 들이키는 여성 손님들 입 다 되겠는데요. 시원한데요.
짬뽕 아닌가요? 근데 짬뽕인데 시원해요. 보통 짬뽕은 뜨겁게 먹어야 제맛 아닌가요? 사람들이 짬뽕은 뜨거운 음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특이하게 여름에 시원한 맛을 내는 냉짬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짬뽕은 가라 소개합니다. 시원 깔끔 매콤한 냉짬뽕. 냉짬뽕 육수의 비밀은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야채와 사골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저희 집 한약재인데 저희 집 비법입니다. 짬뽕이 짜고 맵기만 하다는 편견은 가라. 사골과 각종 야채로 끓여낸 육수 속에는 손님의 건강을 생각한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까지 담겨 있다고요. 24시간 동안 푹 꽈가지고 뜨거운 짬뽕 만들 때도 쓰고 차가운 짬뽕, 냉짬뽕 만들 때도 씁니다. 짜잔! 오! 하루를 꼬박 우려낸 진한 육수를 차게 얼리니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를 볶을 차례. 각종 야채, 다진 마늘, 고춧가루 팍팍. 센 불에 빠르게 볶고 미리 손질해 놓은 한치 새우를 넣어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쫄깃함이 살아있는 면 위에 매콤하게 볶아낸 해산물, 아삭한 맛을 더해줄 각종 생야채까지 곁들여주면 여름 더위를 한 번에 아삭할 시원한 육수에 냉짬뽕이 완성됩니다. 짬뽕에 얼음이 올라가 있어서 당황하셨나요? 살아있는 면발, 깔끔하게 매운 끝맛. 한 번 맛보면 그 독특한 맛에 반하지 않고는 못 빼길걸요. 냉짬뽕 시키신 분! 시원한 육수 속에서 살아있는 면발. 뜨겁지 않으니 후루룩 후루룩 막힘없이 참 맛있게들 드시는데요. 시원한 냉짬뽕의 반전 매력. 화끈하게 매운 끝맛에 빠진 손님. 시원하고 얼큰하게 매봐요. 맛있어요. 그냥 면발이 이게 시원하다 보니까 면발이 쫄깃쫄깃하게 탱탱하게 살아있어요. 여름철 입맛을 책임질 시원한 면요리 그 마지막 아담한 가게를 꽉 채운 손님들. 잠깐, 지금 면을 쌈에 싸서 드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평범한 그냥 물회 같은데요. 이 음식의 정체가 뭐예요? 가자미 물회 국수 말이요. 당일 새벽 영덕 강구항에서 각 잡아 올린 싱싱한 가자미. 능숙하고 정갈한 솜씨로 먹기 좋게 손질하시는데요. 그런데 요 가자미를 쓰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대요. 처음에는 저희가 강어를 쓰기도 했는데 저희 육수와 소스 맛에 가자미가 가장 잘 어울려서 싱싱한 가자미회에 먹기 좋게 채 썬 무, 오이, 양파 푸짐하게 올려주시고 가진 양념도 아낌없이 팍팍!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슥슥 비벼줍니다. 여기에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법! 짜자잔! 바로 음식의 감칠맛을 더욱 살려주는 특제 육수 납쇼! 그 빛깔부터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이제 생수를 부었을 때보다 시원한 맛도 주면서 또 이렇게 붓는 거 하고 붓지 않았을 때 하고 또 물의 맛이 한 번 더 다르거든요. 야들야들 윤기가 좔좔 평범한 면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다니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라? 토마토인데요. 후식을 벌써 준비하세요? 토마토는 후식인가요? 토마토는 이제 물이랑 같이 곁들여서 쌈을 싸서 먹는 거고요. 토마토를 내는 이유는 좀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또 다른 식감과 다른 맛을 또 드리기 때문에 토마토를 내고 있습니다.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진 가자미 물회 국수말이. 그 환상적인 자태에 군침이 저절로 넘어갑니다. 상큼한 토마토와 매콤한 물회의 조합. 소화를 돕고 갈증 해소에도 그만인 토마토는 영양까지 풍부해 무더운 여름철 기력 회복에도 그만이죠. 토마토 이런 것도 거의 잘 없지. 다른 데서 못 먹는 그런 맛을 여기서는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게 손님한테는 큰 장점이 되는 거죠. 물에도 먹어서 좋고 쌈을 싸 먹어도 좋고 국수를 넣어서 한 번 더 먹어도 좋은 쫄깃한 가자미의 식감이 살아있는 가자미 물회국수. 그 매콤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개운한 맛에 손님들의 즐거운 젓가락질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 매콤해요. 매콤하면서 나는 그 물회를 잘 모르는데
물에 먹으면 막그 해에서 물 마르면 엄청 비린한 줄 알았더만 이거 보니까 매콤하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저는 물회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 되게 상큼한 것 같고 약간 그 생선의 비린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여름이면 늘 먹어왔던 냉면 밀면은 이제 그만. 초계국수부터 냉짬뽕, 물회국수까지 다가온 여름 단순히 차가운 음식을 찾기보다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면 요리와 함께 쿨하게 보내세요. 미국 당구협회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아이부터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맨유에 입단한 어린이까지 이들의 재능이 주목받는 이유, 바로 최연소라는 기록 때문. 어른인 제가 배워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요.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주인공, 전국 최연소 기록에 빛나는 네일 아트계의 샛별이 등장했다. 인기도 많고 재주도 많은 친구예요. 그림도 잘 그리고 무용도 잘하는 친구예요. 네일 아트라는 손끝 예술을 통해 오색빛깔 찬란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소녀.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는 13살 전국 최연소 네일 아티스트. 내 이름은 김나윤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예쁜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포항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 김나윤이요. 아, 나윤이요? 저기 있어요. 여느 또래 아이들과 같이 호기심도 많고 수줍음도 많은 13살 소녀. 안녕하세요. 제가 김나윤이에요. 최연소 기록 보유자, 꿈 많은 나윤이를 만났다. 그런데 대체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 수업을 끝낸 나윤이를 따라 나서 보기로 하는데, 그때 눈에 띈 이것은 다름 아닌 아쟁? 방과후 수업으로 국어 수업 들으러 왔어요. 그럼 이 친구가 최연소 국악신동? 연주 실력을 가만히 지켜본 결과 손끝의 감각을 살려 아쟁을 다루는 모습이 예사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은? 또래 친구들보다 센스가 있어 잘 따라하고요. 재능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재능을 보시려면 나윤이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집으로 가야 된다고? 네. 아쟁은 열심히 배우는 단계인 걸로 마무리. 학교가 아닌 나윤이의 집에서 재능 확인에 필요한 단서를 이리저리 찾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온 나윤이의 일상은 평범함 그 자체. TV를 보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다 출출해지면 혼자서 요리도 척척.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재능이라고 하기엔 마냥 기특한 모습인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나윤이의 행동을 꼼꼼히 눈여겨 살펴본 그때 포착된 수상한 물건들. 저 지금 네일 아트 도구 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나윤이의 책상에는 다양한 네일 제품들이 가득. 전국 최연소 네일 아티스트 나윤이의 특별한 재능을 드디어 찾았다. 제가 손톱을 자주 물어뜯는데 그때 엄마가 손톱을 기르시면 네일 아트를 해주신다 했는데 딱 받고 나니까 손톱이 너무 예뻐서 접하게 됐는 것 같아요. 1년 전 네일 아트를 처음 접했다는 나윤이. 그 후 오랜 설득 끝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 현재는 수준급 실력을 자랑한단다. 저는 예술적으로는 재수 없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그 꿈을, 어렸을 때 꿈을 이제 이루지 못한 거는 평생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 끝에 그래도 지가 원하니까 그래서 제가 시켜주게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발레와 벨리 댄스 등 예술 분야의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는데 그런 나윤이의 예술적 감각이 이제는 손끝에 옮겨지고 있다. 제가 손톱을 하면 새롭게 되니까 그걸 딱 보면 너무 뿌듯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우연한 계기가 재능이 된 지금 쑥쑥 커가는 키만큼이나 나윤이의 네일 아트 실력 또한 계속 성장 중. 아직까지는 왜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완벽한 그런 거는 솔직히 보면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뭐 자기가 한 가지에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커다란 가방을 메고 길을 나서는 나윤이. 네일 아트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가는 길이란다. 힘들긴 힘든데 제 꿈을 찾으면서 가야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 들어요. 꿈을 위해선 힘든 것도 감수할 줄 아는 나윤이. 13살에 참 야무진 아이다. 나윤이의 꿈이 더욱 빛을 발한다는 저녁. 네일아트 수업을 받고 있는 20, 30대 수강생들 사이로 어린 나윤이가 단연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닿으면 어떻게 됐어? 사랑 솜이 걸리면 아프겠지, 그치? 이렇게. 그렇지.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곧잘 따라하는 나윤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한 끝에 자격증 취득에도 성공했다. 어리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격증을 2개나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연소 네일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벌써 어린 나이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멋있고요.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수강생들의 손톱도 예쁘게 꾸며줄 만큼 그 실력이 일취월장. 섬세한 네일 아티스트의 솜씨가 발휘된다. 여기 지금 무슨 색깔이 제발 해주세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이 꼼꼼히 최선을 다하는 나윤이. 고객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핑크색 손톱이 완성됐다. 기대한 것보다 잘한 것 같고 너무 꼼꼼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리저리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만족해 하는 것 같은데. 예의상. 예상. 이제 겨우 13살. 남들은 꿈을 정하기에도 바쁜 나이에 나윤이의 꿈은 현재 진행 중. 희망찬 미래를 손톱에 그려가고 있다. 해외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네일 아트를 좀 더 많이 알리고 다니는 그런 네일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런 내일 아침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해? 충분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될 것 같아요. 네일 아트라는 분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당찬 꿈을 가진 소녀. 국내 최연소 네일 아티스트. 13살 나윤이의 예쁜 꿈이 오늘도 무럭무럭 커간다. 명동거리에 나타난 광빈 씨. 뭘 그렇게 두리번 찾으실까나? 오래간만에 춘천 명동을 나와봤는데요. 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자리가 그 서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쪽이 아마 그 시계 고치는 금은방 같은 게 있었고요. 요쪽도 와, 바뀌어도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발전이라는 것 좋긴 하지만 우리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불과 멀지 않은 곳에 20년, 길게는 30년 전의 추억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로 함께 떠나보시죠.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옛 추억 속으로 출발! 춘천시 중림동 160번지 추억 명동길을 찾았다. 거리의 간판들, 전화번호 앞자리가 2자리대이던 시절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간판들도 많이 보인다. 춘천 중앙시장 끝자락, 남쪽으로 길게 뻗은 약 80m 구간의 거리. 얼핏 보면 낡고 오래됐다는 인상을 주지만 알고 보면 그 어느 곳보다 특별한 추억과 사연을 간직한 가게들이 많다고. 이야,
30년 전 추억의 그 맛이라고 합니다. 와, 30년. 한번 가볼게요. 명동길 초입의 분식집. 이곳에 터를 잡은 지 벌써 31년 세월이 흘렀어도 주인장 정성이 담긴 김밥 맛은 아직도 그대로다. 오래된 만큼 드나드는 단골도 적지 않을 터. 이 집 단골이세요? 예. 아, 단골. 그러면은 몇 년 단골이세요, 아버님?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30년 단골이요. 와. 그 옆엔 이발소가 자리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점차 사라지는 업소들이 건재하다. 의상실? 거기서 요즘 그 의상실 보기도 힘든데? 마네킹이 입은 옷은 모두 맞춤옷. 과거엔 흔한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의상실 역시 도심에서 찾기 힘들다. 의상실 맞은편에는 옷을 만드는 자그마한 작업실도 있다. 100% 수작업으로 옷을 만드는 공간이다. 그 의상실 요즘 보기 힘들잖아요. 예. 이거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8년. 77년도부터 하니까. 38년이요? 네. 와, 디자이너시네요. 대한민국 대표 디자이너. 예. 아니, 어머니, 근데 요즘 그 대부분 기성복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맞춤을 하는.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1973년도? 의상실보다 더 오래된 가게도 있다. 가게 시작을 알리는 연도에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 거리엔 무려 40년이 넘은 분식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오랜 세월 속 변치 않는 맛을 간직한 전통 있는 분식집으로 이 거리에선 명성이 자자한데 내공과 연륜이 느껴지는 가마솥이며 만두를 쪄내는 찜기들. 오랜 세월 속이 꽉 찬 만두를 빚어오면서 만두 빚기의 달인이 된 사장님의 노련한 손놀림도 만나볼 수 있다. 74년 2월 1일 날 부산서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쭉. 74년부터요? 예. 여기 몇 년 된 집이죠? 저희는 한 27, 8년 됐어요. 27, 8년? 예. 와. 몇 년 된 집이에요? 40년 넘었어요. 정말로요? 네.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자리에서 변치 않는 맛으로 추억을 지켜온 가게들. 오랜 단골들은 그리운 맛을 찾아오게 된다고. 노릇노릇 익은 튀김만두, 군침이 꼴깍 넘어간다. 그냥 옛날 추억 떠올리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요. 옛날 그 맛도 보고 싶고 해서 온 거지. 뭐 시설은 상관없이 그냥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겹죠? 그냥 정겨운 것 같아요. 네네. 야, 거리가요 7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이지만 이곳에서 그 영화도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과거 상점들 사이에서 많이 보던 익숙한 단어들도 눈에 띈다. 이렇게 가게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둘러보다 보면 아련한 추억에 잠기게 된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으랴. 구수한 빵 냄새가 풍기는 노천빵집.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추억의 빵은 물론 쿠키, 파이류 등 종류도 다양한데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만든다. 여러분, 보통 빵집 하면요 그 쇼윈도 안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요 이렇게 길거리에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빵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이 이 거리를 아주 맛있는 향기로 가득 채워주고 있고요. 눈으로도 일단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먹는 맛도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명동길은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다양한 물건과 점포가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발길을 멈추게 만든다. 나이 지긋한 장년과 노년층은 물론 2030 젊은 세대들도 아련한 추억과 낭만을 찾아오게 된다고.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아서 조금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약간 변화가 빨리빨리 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식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저는 안 바뀌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예전처럼 그냥 똑같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거리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저렴한 가격.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 이곳만은 세월을 비켜간 듯 착한 가격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은다. 변치 않는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추억을 이어가는 이 거리.
저는 오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저의 중고등학교 때 옛 추억을 되찾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들도 추억을 되살리고 싶다면 짧지만 이 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래된 것을 지켜가기에 더욱 애착이 간다. 옛것이 주는 아련한 추억이 그립다면 전통이 숨쉬는 명동길을 찾아보자. 오래된 거리의 푸근함과 활기에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 냄새를 고스란히 느낄 것이다. 앞으로도 이 거리가 오래오래 추억을 전하는 명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꿈 많은 학창시절 끝없이 이어지는 수업 속에서도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 바로 활력 넘치는 동아리 활동. 하지만 동아리라고 다 똑같을 소냐? 우리 학교 동아리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학교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동아리를 지금 소개합니다. 찾아간 곳은 춘천시 동면에 위치한 강원중학교. 오늘도 상쾌한 아침 공기 마시며 등교하는 학생들. 그런데 아이들 복장이 다른 학교 교복과는 좀 다르다. 여기도 저기도 야구 점퍼에 빨간 티셔츠? 설마 오늘이 체육대회? 아니면 이 차림이 교복인가? 네, 이게 교복이에요? 여기. 이게 교복이에요. 아, 그게 교복이에요? 네. 봄, 여름엔 티셔츠를, 가을, 겨울엔 야구 점퍼를 입는다고. 일단 편하고요. 딱 멀리서 봐도 강중이라는 게 티가 나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교복 입는 거 진짜 오래 걸리는데 저희는 빨리 입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실용적인 교복만 특별한 게 아니라 수업 방식도 특별하다. 모든 정규 수업은 교과 교실제로 운영. 난이도에 따라 수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좋다고. 쉬는 시간 되자마자 전교생 바쁘게 움직인다. 무슨 시간이길래? 동아리 시간이요. 원래 이렇게 동아리 시간마다 단어 옮겨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네, 매 시간마다 항상 옮겨 다녀요. 알고 보니 매일 정규 수업 2교시는 전교생의 동아리 활동 시간. 이렇게 동아리 학급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선택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저희는 새로운 그 변화를 이제 동아리 학급 중심 교육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26개의 동아리가 활동 중인데 교사와 선후배 학생은 서로에게 멘토, 멘티가 되고 학생은 적성과 특기를 찾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 좋다. 강원중학교가 자랑하는 난타 동아리 비상. 두드리고 움직이면서 학생들은 화합을 배우고 스스로의 열정과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 동아리 활동하니까 선배들이랑도 좀 친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얘기 안 하다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은 공연을 통해 기량을 확인한다고. 호흡과 화합이 중요한 난타. 부족한 부분은 선배에게 배울 수 있어 좋다. 지금 강약 조절해야 되고 중요한 건 네가 내 리듬을 잘 들어야 돼. 선후배 간 가르쳐주고 배우다 보면 사이도 돈독해진다고. 좀 친밀감도 형성되고 되게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어색함도 없어지고. 그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게 공부에도 집중 잘 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동아리 수업이 한창인 2교시. 학교 안 다른 교실에서는 또 다른 활동이 한창이다. 이 동아리는 명상과 기공체조 등을 배우는 동아리 도법자연. 매일매일 공부에 지칠 수밖에 없는 아이들. 기공체조와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도하는 선생님 역시 아이들과 만나는 2교시가 기다려진다고. 학생들 생활지도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집중력 기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기공하고 단전호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르치는 과목은 역사입니다만 학생들에게 이것을 접해서 집중력도 기르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면 어떨까. 매일 2교시.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학생들에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일단 학업 스트레스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내면에 집중하게 되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게 됐다고. 많이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제 명상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되게 편해지고 공부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장점, 아이들의 그 재능, 적성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다음 그것을 더 발현시키기 위해서 특화된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활기차고요. 본인이 원하고 좋아하는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만족도하고 학교생활 행복도는 글쎄 관내에서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화창한 주말, 또 다른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해서 춘천 시내 한 지역 아동센터를 찾았는데 주말 아침부터 학생들과 선생님이 모였다. 이렇게 부지런히 모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대룡중학교 DSS라는 동아리인데 저희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이나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과학을 알려주면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매달 오고 있습니다. DSS의 수업이 시작됐다.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착시라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게 착시 현상이에요. 신기한 과학의 세계 착시 현상.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정말 신기하다. 찡그리면서 보고 또 봐도 신기한데 무엇보다 친구가 설명하니까 더 잘 이해된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뚫려 있어요. 몰랐죠? 한 달에 한 번 수업을 위해 미리 공부하는 건 기본이라고. 과학 책이나 아니면 뭐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서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죠. 듣는 것에서 끝날 수 없다. 이렇게 직접 실험하고 만들어봐야 과학의 원리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법. 과학 봉사 동아리 DSS 친구들. 이렇게 배워서 남주는 봉사를 통해 인격과 성품이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고 있다. 일단 아이들이 공부해서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요. 자기의 과학적인 면이나 다른 공부에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많이 배려하고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의 다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 지식을 재능 기부로 아낌없이 나누는 대룡중학교 DSS 동아리. 만들고 실험하면서 아이들의 창의력은 쑥쑥 자라고 사고의 영역 역시 크게 확장될 수 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실험 덕에 오늘의 과학 수업도 대성공. 강아지 고개가 자꾸 저를 따라서 고개를 돌리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준비해온 것을 애들한테 잘 알려주니까 뿌듯하고 뜻깊고 그다음에 우정도 쌓아가면서 참 좋은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겐 스스로의 재능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동아리 활동. 동아리 덕에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훨훨 안녕. 학교 생활에 활력 충전, 행복 충전. 친구들의 멋진 동아리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파이팅! 흔히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고 마음이 잘 맞을 때 찰떡궁합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일 사이에도 서로 맞는 궁합과 먹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수박과 포도를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요. 저녁에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바나나와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궁합이 맞는 여름 과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